두 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지문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의문은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데 사용하는 소리로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의문으로서 시옷과 쌍시옷을 구분하지만 영어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특징이죠. 의문이 실제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을 이뤄야 하는데 음절의 구조도 언어마다 다르다.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지만 영어는 spring처럼 한 음절 내에서 자음군이 형성될 수 있다. 자, 지금 국어 의문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시로는 국어는 의문으로서 시옷과 쌍시옷 구분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다 S 발음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의 앞이나 뒤에는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는데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모음이 어떤 건가요? I잖아요? 그 앞에 세 개의 자음이 올 수 있어서 자음군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문단입니다. 의문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다. 의문이 하나 이상 모여 뜻을 가지면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형태소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말을 한다. 이때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의문이 다양하게 배열되고 발음이 결정되는데 여기는 의문 규칙이 관여한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국물처럼 파열음, 비음순의 의문 배열이 만들어지면 파열음은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교체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비음화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의문 규칙도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영어에서는 nickname처럼 파열음 K, 비음 N이 배열되어도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 닉네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국식 발음이라는 거예요. 영어대로 발음을 하면은 K 발음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nickname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3문단 이러한 음절 구조, 의문 규칙은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말을 들을 때도 작동한다. 이들은 말을 할 때는 발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재료, 구조, 방법이 되고 말을 들을 때는 말소리를 분류하고 인식하는 틀이 된다. 예컨대 국과 밥이 결합한 국밥은 된소리 대기가 적용되어 늘 국밥으로 발음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밥이 아니라 밥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 이유는 국밥을 들을 때 된소리 대기가 인식의 틀로 작용하여 된소리 대기 이전의 음운 배열인 국밥으로 복원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국어를 듣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국어의 음절 구조와 맞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바꾸고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에서 가장 가까운 음운으로 바꾸어서 인식하게 된다. 영어 단어 버스를 우리말 음절 구조에 맞게 이음절로 바꾸고 비를 비읍 또는 쌍비읍으로 바꾸어 버스나 버스로 인식하는 것이 그 예이다. 자, 지금 국어의 음절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들을 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국밥으로 듣지만은 이게 말소리랑 쓰는 그런 규칙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국밥으로 복원해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게 외국어에서도 특징이 있는데 국어의 음절 구조가 맞지 않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그걸 우리 음절 구조에 맞게 바꾼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US라는 것을 들었을 때 사실 이 단어는 모음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그대로 쓰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버스라고 우리 음절 구조에 맞게 바꾸니 을을
추가해서 이음절로 들리는 대로 바꾼다는 겁니다. 또한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들은다면 국어에서 가장 가까운 음운으로 바꿔 인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F잖아요. 근데 프 발음이 없으니까 그냥 프로 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3개의 문단에 걸쳐서 국어의 음운과 음절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국어 음절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면 목의 발음에서 음운이 탈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군. 자, 우리는 이것을 1문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1문단에서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의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음이 오인데 오 뒤에 받침으로 기역, 시옷이 2개의 자음이 올 수 없어서 하나가 탈락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1문단에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국어 음운 리을은 그 자체는 뜻이 없지만 갈 곳의 리을은 어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뜻을 가진 최소 단위가 되겠군. 자, 뜻을 가진 최소 단위는 다른 말로 형태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갈 곳을 분석을 해보면 가다라는 용언 어간에 리을이라는 관형사용 전성어미가 붙고 그 다음에 명사, 곳이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리을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이므로 하나의 한낱 의문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태소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3번 국어에서 반만 있어의 반만을 듣고 반만으로 알았다면 그 과정에서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했겠군. 자, 지금 3번은 3문단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3문단을 보면은 말을 들을 때는 말소리를 분류하고 인식하는 틀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국밥의 예시를 들었는데 만약에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용을 했으면은 반만으로 복원이 되어서 인식을 했겠죠. 반만으로 복원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반만이라는 것을 듣고 반만으로 알았다면은 그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용하지가 않은 거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도 보겠습니다. 영어의 스프링이 국어에서 3음절 스프링으로 인식되는 것은 국어의 음절 구조 인식의 틀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이겠군. 자, 우리는 스프링을 원래 외국 사람들은 스프링 하면서 하나의 그 음절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규칙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음을 첨가해서 스프링 3음절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아래 3문단에서 언급한 요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5번도 보겠습니다. 영어의 보컬의 국어에서 보컬로 인식되는 것은 영어 V와 가장 비슷한 국어 음운이 비읍이기 때문이겠군. 자, 이것도 역시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에서 가장 가까운 음운으로 바꾸어서 인식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V라는 V라는 것을 받아 적을 수 있는 그런 음운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음운인 비읍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vocal인데 보컬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는 3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으므로 맞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의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에는 A, B, C, D, E의 5개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기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은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입니다. 그럼 이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의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겠네요. 자, A부터 보시면 앞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일은 지금 여기서 앞일이라는 단어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 현상을 보면은 일단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앞일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니은 첨가에 의해서 앞닐이 되었고 그리고 비음화에 의해서 암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음운의 그 형태소와 형태소 경계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비음화가 일어났으므로 맞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B를 보겠습니다. 장미꽃인데요. 장미꽃에 일어난 음운 변동 현상을 먼저 보면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장미꽃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네, 바뀐 게 없네요. 이때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는 여기인데 지금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것은 이 꽃이라는 한 음절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보기에서 고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넣고인데요. 넣고를 이제 음운 변동 현상을 보면은 히읗과 기억이 축약이 돼서 넣고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형태소와 형태소 경계는 이 부분인데요. 이 전에 형태소, 다른 형태소의 히읗과 다른 형태소의 기억이 만나서 축약인 히읗 축약이 일어났으므로 즉 거센 소리 내기죠. 네, C도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와 C가 현재까지 해당이 되고요. D를 보겠습니다. 걱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걱정은 이제 기억과 지읒이 만나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걱정으로 발음되는 겁니다. 자, 이때 형태소 경계를 따지자면은 이것은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릴 수가 없어요. 즉, 이때 일어난 된소리 대기는 한 음절 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네, 디귿도 틀린 예시가 되겠습니다. 2를 보시면은 구지가 나와 있는데요. 구지는 디귿이 이 모음과 만나서 구지로 변하는 구개염화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형태소 경계는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다른 형태소의 디귿과 다른 형태소의 이가 만나서 음운 변동이 일어났으므로 적절한 예가 되겠습니다. 종합해보면 A, C, E가 포함된 2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